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2026입니다. 네, 1년 넘게 표류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사흘 동안 워싱턴에서 진행된 협상이 막판 접점을 시도한 끝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인상률 같은 합의의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전해진 바가 없는데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합의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500입니다. 정부가 우리 동네 근대 기록문화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 주역이었던 만 50세에서 70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요.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국학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합작 신기록을 세우면서 정규리그 3연승의 횡진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1분 손흥민의 리그 9호 도움이 케인의 추가골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골은 손흥민과 케인이 합작 득점한 올 시즌 14번째 득점인데요. 더 대단한 건 1994-05 시즌 앨런 시어러, 크리스 서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타이 기록을 넘어선 26년 만의 신기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통산 최다 합작 득점 기록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첼시, 프랭크 램퍼드, 디디에 드록바가 작성한 역대 최다골 합작 기록 36골에 고작 2골 차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찰떡 듀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7,556입니다. 이월 대파 가격이 227.5%로 대폭 상승해 올 기준으로 대파 1kg 소매 가격은 7,556원 수준이 됐다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만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낮았던 지난해엔 2,000원대, 평년엔 3,000원대면 살 수 있었던 대파가 이제는 금파가 됐습니다. 지난 1월 초 눈이 잦고 한파가 몰아치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탓도 있었고요. 전년도 공급 과잉으로 농가들이 생산량을 줄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파뿐만 아니라 2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6.2%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삼겹살 먹을 때 그 파채 리필, 라면에 얹어 먹었던 파김치는 당분간 좀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를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조선시대 언어학자로서 계급사회의 틀을 깨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언어 혁명가입니다. 평등한 언어를 쓰자고 주장했던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저도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박승빈, 2번 미스터빈.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문제가? 예, 1번 박승빈, 2번 미스터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책 선물도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한 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언어학자로서 계급사회 틀을 깨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언어혁명가 1번 박승빈, 2번 미스터 빈입니다. 정정할게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군요. 예, 일제강점기 언어학자입니다. 1번 박승빈, 2번 미스터 빈입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시간입니다. 자, 몇 살이세요? 또는 몇 학번이세요? 우리나라에서 2명 이상의 사람이 만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인데요. 이 대화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존댓말을 계속하느냐, 반말을 하느냐는 건데요. 이렇게 나눠지는 반말 존댓말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생각을 나눠보고, 또 하나 최근 은행이나 기업, 공기업까지 약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주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퀴즈가 너무 어려웠나요? 퀴즈가 너무 어렵네요. 네. 미스터 빈인가 잘 모르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미스터 빈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었군요. 네. 그렇게 너무 답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답인데요. 네. 자, 먼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네. 요즘에는 회사 이름 좀 전체를 쓰기보다는 영어로 짧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세계 시장을 겨냥한 좀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기업의 경우에는 사적인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을 넓히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왜 대표적인 영문 약자로 해가지고 막 회자되고 있는 기업, 공기업이 있죠. LH. 네, 예. LH는 사실은 공공기업이잖아요. 예. 공공기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런데 LH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거를 그렇네요.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랜드 하우징인가 그렇죠? 랜드 앤 하우징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기업의 진짜 이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예.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이거를 이제 LH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명칭을 이제 좀 다르게 예. 표현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요. 예. 사실은 보도에서 LH LH 직원이라든지 LH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 이렇게 좀 길어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야 예. 사태의 심각성이 훨씬 더 드러납니다. 예. LH 기업의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요한 건 공사고 예. 토지와 주택을 관장하는 공사, 즉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기업이다. 예. 이렇게 해야 사태의 심각성이 훨씬 더 드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 그게 합쳐지면서 토지주택공사가 됐거든요. 토지공사는 토공이라고 줄여서 말을 했었고요. 예. 주택공사는 주공이라고 말했었죠. 예. 근데 토지주택이 합쳐지면서는 그냥 LH가 돼버리는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오늘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존댓말 반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문제들은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어른이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조금 짚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캠코 뭐예요? 캠코. 네. 예. 캠코도 그렇게 들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자산 관리를 해주는 공사거든요. 예.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줄임말인데 예. 우리가 캠코 그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한국 자산 관리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예. 관리공사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자산 관리공사거든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국 농어촌 공사 있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로고처럼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KR이라고 되어 있어요. KR이요? 네. 그러면 도대체 한국 농어촌 공사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게요. 로고만 보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냥 내부에서는 KR 하면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권력자라고 스스로 행세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감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LHSH, 그렇죠, 캠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나요?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 예. LH 한국토지공사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LH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를 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네네. LH가 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네. 예.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런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뭐 최근에 또 사과도 하고 어제 네. 또 홍남기 부총리도 사과를 했는데 네. 의혹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을 만들기 전에 예. 어떻게 이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름에서도 말씀입니다. 잘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시민들은 이걸 잘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같아요. 네네, 그렇죠. 저희 언론도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고. 그렇죠. 자, 다음 주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네네. 그러면서 반말이나 존댓말 중에 하나를 써야 하면 어떤 걸 사용할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도 제가 사전에 네.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존댓말 없애야 되느냐 네네.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1971번님 네. 존댓말은 계속 써야 합니다. 네. 제가 51세인데 외모가 동안이라며 나이도 묻지 않고 처음부터 반말합니다. 네. 그 친구는 40대 초반인데요. 네. 술 담배를 안 해서 젊어 보이나요? 라고. 네. 예. 갑자기 본인이 동안이라는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0784번님, 저는 반말 통일 찬성합니다. 네. 나이뿐 아니라 존댓말의 여부가 갑을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예 모든 사람들이 반말로 통일한다면 계급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반말이나 존댓말 중 하나를 써야 되는 거, 네. 이게 차별을 좀 만든다면서요? 네, 일단 반말과 존댓말로 나누어서 누구는 반말을 듣고 예. 누구는 존댓말을 듣고 누구는 누구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고 누구는 누구에게 반말을 해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차별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에게는 연령을 통해서 존재하는 연령 차별이 너무나 공고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예. 그게 우리한테 또 각인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갑오경장이 있었던 때가 1894년이거든요. 예. 그 갑오경장 그러니까 갑오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갑오개혁을 통해서 없어진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없어진 게 있거든요. 신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분제도입니다. 예, 신분제도. 신분제도라는 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예.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죠. 예.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신분제도에 대한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제도가 없어졌죠. 예. 신분제도가 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반말을 했을까요? 신분제도가 있을 때요. 네. 양반이 이제 그 아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연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신분이었어요. 신분. 예. 그래서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다. 그러면 상민은 양반에게 무조건 나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 상민이면 양반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했어야 돼요. 예. 양반은 상민에게 반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민은 양반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반말을 듣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왜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당한 것 같아요? 부당한 것 같아요?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한 100년 후 그게 불과 130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그 130년 전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당연하게 상민들은 양반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고 양반은 상빈에게 반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를 들면 상민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린 양반한테 존댓말을 안 써주고 반말을 썼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예.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130년 이전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토지 아시죠? 토지. 예. 토지를 보면 그건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현대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건데 서희가 아가씨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하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당시 분명히 신분제도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존댓말을 쓰죠. 서희는 반말을 쓰죠. 예. 네. 이런 것들이 꽤 오래 갔어요. 그래서 1930년대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 예. 양반한테 반말을 썼다고 곤봉을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서 집을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막 예. 이런 일도 있었고요. 신분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꽤 오랫동안 이어진 거죠. 그렇죠. 예, 예.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200년 후에 나이 때문에 누구는 누구에게 존댓말을 쓰고 누구는 누구에게 반말을 썼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세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3가지 나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언어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언어 때문에 예. 굉장히 나이에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신분 제도는 없어졌지만 사실은 존댓말 반말이 사람들의 서열을 나눈다. 이 서열 의식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 강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아프게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이런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는 그런 어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존댓말 반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어른께는 존댓말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그렇죠.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예, 예. 그런데 어른한테 꼭 존댓말을 써야 한다? 신분제도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거죠, 우리에게. 예, 예. 그 익숙한 게 가장 익숙한 게 뭐냐? 언어니까 예.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각인이 되어다 보니까 어른한테는 꼭 존댓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한테 존댓말을 쓰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반말을 그냥 쓰고 그러면서 혹시 하대하는 건 아닐까? 예. 저 어린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너 몇 살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막 주변에서 듣잖아요. 심지어는 토론 때도 예. 네, 토론을 하다가도 당신 몇 살이야?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토론에 주재하는 분은 전혀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에서 왜 일어나야 될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나이에 익숙한 것이 아닐까? 나이의 어떤 서열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퀴즈에 우리가 퀴즈를 냈잖아요. 예.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예. 100년 전, 그러니까 1921년이에요. 올해가 딱 100년 전이 되는데요. 예. 100년 전에 계명구락부라는 곳에서 계명이라는 그 잡지를 냅니다. 예. 그 계명 잡지에 박승빈이라는 학자가 예. 어떡하죠? 네, 괜찮습니다. 미스터 빈은 아니니까. 예, 예. 네. 그 학자가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이전부터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논문처럼 정리를 한 거죠. 아이들 상호간에 존댓말을 쓰게 하자. 예. 그리고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자.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존댓말이 존댓말로? 되는 세상이 예.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에는 신분의 서열, 남녀의 서열, 뭐 관작의 서열 이런 서열들이 너무 많은데 예. 연령의 서열도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연령의 서열도 없애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초등학교부터 그 예. 당시에 이제 보통학교죠. 보통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서로 존댓말을 쓰고 또 아이들에게 또 어른이 존댓말을 써서 이것들이 확산돼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모두 다 존댓말로 통일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언어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꽤 그래도 옛날인데. 그렇죠. 그때 그런 주장을 펼치신 거군요. 네, 100년 전에 이렇게 선각자가 있었고요. 예, 예. 사실 이 사상은 어린이 운동하고도 연결이 돼요. 어린이 운동. 방정환 그렇겠네요. 선생님, 예. 김기전 선생님 이런 동학 쪽에 그런 쪽으로 이제 천도교 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예, 예. 공감을 받으면서 어린이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자 예.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예. 그때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이제 주제인 그 100년 전 예.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100년 전에 박승빈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가졌던 거죠. 말로 우리가 과연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예. 이제 막 신분제도가 없어져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막 생기게 됐어요. 사실은 동학운동이 엄청나게 이제 평등 사상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 자생적인 그런 사상으로서 평등을 이제 계속 외쳤죠. 예. 그래서 이제 신분제도까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동학에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 나이에 대한 서열이나 그런 차별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세상이 더 평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박승빈 선생님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과연 평등한가? 예. 왜 평등하지 못할까? 보니까 언어가 불평등한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언어의 평등을 통해서 세상의 평등을 이루어내야 되겠구나. 예.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자. 아이들 상호 간에도 다 존댓말을 써서 존댓말 반말이 없어지고 모두 다 존댓말로 통일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저기 진행자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너무 몰입하고 듣고 있어가지고.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이들 예. 반응들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어떤 말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앞에서는 한 분은 존댓말, 예, 한 분은 예. 반말이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0782번님께서는 모두가 존댓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네네. 5567번님 어린이한테도 존댓말하고 전부 존댓말을 사용합시다. 네. 존댓말 쓰면 격한 싸움도 줄어듭니다. 네. 1805번님께서는 외국 나가서 영어 쓰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이름 부르시고 더 친근하고 좋던데 네. 세대차 나이차 이야기하기 전에 언어부터 전부 반말로 통일하면 좋겠다. 네. 6970번님께서는 지금에 와서 존댓말 반말 어느 하나로 통일하자고 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연착륙할 사회적 공감대가 네. 형성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네. 현실적인 또 말씀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 되게 재밌는 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 존댓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반말로 통일하는 게 그러니까요. 좋을까? 이런 예. 얘기를 이제 막 물어봐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건 나이가 어린 쪽은 우리는 그냥 반말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이가 좀 있는 쪽은 존댓말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조금 더 우리가 평등해지고 말하기가 편해지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반말로 통일해보면 어떨까? 반말. 네.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어른들이 듣기 싫겠죠? 저는 저에게 반말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 네.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형진 씨가 왜 반말하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서로 반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면요.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속내를 다 얘기하잖아요. 예, 예. 반말은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예, 예. 지영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아, 좋아. 형진아. 우리 끝내볼까? 네. 뭐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존댓말로 통일하는 게 맞다. 반말로 통일하는 게 맞다. 말이 꼭 통일되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존댓말, 반말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존댓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반말을 내가 하는 사람에게 예.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는 위아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게 배워놓고 위아래를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박승빈이었고요. 저희가 문자로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네요. 민혜경의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